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사라진 재산 지금 시작합니다. 2년 전 겨울 88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의연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셨다. 형과 나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더 걱정스러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희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게 됐으니 다행이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담담히 일상으로 돌아가셨다.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가시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고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으셨다.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노후를 튼튼히 준비해 오신 분이었다. 요즘 금값이 또 올랐다더라. 이 주식은 배당이 좋아서 계속 갖고 있어야 해.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며 자산 관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하셨다. 형과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심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형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아,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당장 집으로 와봐. 나는 급히 일을 마치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셔.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다. 어머니, 저예요. 둘째 아들. 누구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어떤 인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급히 어머니를 대학병원으로 모셨다. 신경과 전문의는 각종 검사를 진행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다. 급성 치매입니다. 아마도 배우자를 잃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4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다. 육신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었지만 우리를 알아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사라져버렸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형과 나는 법원에서 만났다.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받기 위해서였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우리는 묵묵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후견인 지정이 완료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자산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고 워낙 알뜰하게 사신 분이라 상당한 자산을 모으셨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 어머니 주식 계좌 잔고 좀 봐. 얼마야? 약 2억. 2억? 그게 다라고? 우리는 당황했다. 어머니는 분명 주식에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셨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계좌에는 2억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동생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아직인데 왜? 지금 당장 확인해봐. 나는 급히 등기부등본을 출력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어머니는 서울 시내에 상가 4개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계셨다. 그 부동산들의 가치만 해도 최소 수십억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모든 부동산이 2년 전에 매각된 상태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기잖아.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더 큰 문제는 채권과 금이었다. 형, 어머니가 국채랑 회사채에도 투자하셨잖아요. 그래, 적어도 몇 억은 되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채권 증서도 찾을 수 없었다. 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금값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금괴를 사 모으셨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금괴들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부동산 매각 대금이 입금된 기록은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금액들이 인출되어 있었고 그 돈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혹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가능성이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으셨을 때 누군가가 접근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어머니 본인이 직접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사기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형, 현금으로 인출하셨으면 추적이 불가능해. 그래도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디에 둔 거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 달 넘게 돈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자 형과 나는 지쳐버렸다. 동생아, 이제 그만하자. 형, 이미 사라진 돈이야. 어머니가 어디에 쓰셨든 어떤 이유로 없어졌든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면 그만인 거야. 형의 말이 옳았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럼 남은 주식 계좌는 어떻게 하지? 그건 어머니 간병비로 써야지. 다행히 2억이라도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우리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논의했다. 형은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고 나는 내가 모시겠다고 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내가 모시기로 결정됐다. 형, 제가 모실게요. 내가? 너도 바쁘잖아. 형도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더 여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 집은 빈 방이 3개나 있었다. 작은 아이는 대학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고 큰 아이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다. 마침 1층에 있는 방이 비어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기에 적합했다. 그래, 그럼 내가 매달 간병비를 보낼게. 형, 괜찮아요. 어머니 재산도 있고. 아니야. 이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형은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실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머니 계좌에도 돈이 있었고 우리 부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형님, 정말 안 보내셔도 돼요. 동생아, 그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 모시는데 참여하고 싶어. 나는 형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미안함을 돈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였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신 후 나는 매달 어머니 계좌의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형에게 보냈다. 어머니 기저귀값 15만 원, 병원비 30만 원, 영양제 20만 원. 동생아, 그거 안 보내도 돼. 네? 나는 너를 믿어.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계속 내역을 보냈다. 형님, 이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 형제끼리. 그래도요.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해요. 사실 나는 형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나 스스로를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돈을 쓸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형에게 보고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생아, 어머니 빈집 말이야. 네, 형. 그 집 그냥 두면 계속 세금만 나가잖아. 재건축해서 팔까? 어머니의 옛집은 우리 형제가 자란 곳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어버렸다. 형, 그 집을. 나도 아쉽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해. 어머니 간병비도 계속 들어가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형. 그렇게 하죠. 우리는 재건축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철거 날짜가 잡혔을 때 형이 제안했다. 동생아, 마지막으로 어머니 모시고 그 집에 가보자. 어머니가 기억이나 하실까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 우리라도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철거 당일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 앞에 섰다. 5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 치매로 인해 아이처럼 되어버린 어머니는 그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만 하셨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중장비가 집의 외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인부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옮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여기서 형이랑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시던 모습도 기억나. 형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철거 과정을 지켜봤다. 그때였다. 집안에서 인부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이게 뭐야? 반장님, 여기 좀 보세요. 형이 먼저 움직였다. 무슨 일이지? 형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소리쳤다. 동생아, 어서 와봐. 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이었다. 인부들이 바닥을 드러내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바닥 밑에 커다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금괴였다. 수십 개의 금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게 뭐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인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저희 어머니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다. 형이 현금 다발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동생아, 이것 좀 봐. 봉투였다. 어머니의 필체로 재산 상속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나의 사랑하는 첫째, 둘째에게. 너희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단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고 의미 있게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너희는 모두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각자의 가정도 잘 꾸려가고 있지.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되더구나.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너희가 다툴까봐. 혹시라도 며느리들이나 손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결심했단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꾸기로.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일부 정리하고 채권도 현금화했어. 그리고 금도 조금씩 사 모았지. 금은 오래 보관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돈은 너희 형제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준비한 거란다. 첫째 가족 첫째 며느리 손자 손녀. 둘째 가족 둘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8명. 각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어. 며느리들도 우리 가족이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손주들도 우리의 미래란다. 엄마는 너희가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 거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돕고 살아라.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너희를 낳아 길러준 엄마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나의 아들들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형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형이 내 어깨를 잡았다. 형도 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바닥에 놓인 금괴와 현금을 보며 말씀하셨다. 우리 애기들. 용돈. 우리 애기들 용돈이야. 어머니는 그 말을 반복하셨다.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을 위한 마음만은 남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도 우리를 껴안았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급히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금괴의 양을 세고 현금을 계산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 결과는 놀라웠다. 금괴 약 30억 원 상당. 현금 약 50억 원. 총 8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형, 이게 다 사라진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야. 우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분배 계획도 적혀 있었다. 각 가족 구성원당 10억 원씩. 형과 형수님, 형의 두 자녀.
나와 아내, 우리 두 자녀. 모두가 똑같이 10억 원씩 받는 것이었다. 동생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러게요, 형.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식들의 미래를 고민하셨던 것이다. 부동산을 팔면서도 주식을 정리하면서도 채권을 현금화하면서도 모든 과정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집 바닥 밑에 숨겨두신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은행에 맡기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자식들이 미리 알면 서로 욕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형,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에 걸리신 거네요. 그러게. 만약 철거를 안 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만약 우리가 재건축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뜻대로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다. 며느리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머니가 저한테까지. 형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셨잖아요. 며느리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손주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인 큰조카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몰랐는데.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우리는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기로 했다. 형도 이제는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뵙는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학생이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아저씨라고 부르신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신다. 우리 애기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난다. 재산 분배가 완료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변화했다. 형은 그 돈으로 오래 꿈꿔왔던 사회사업을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니까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형수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형수님이 자신의 꿈을 찾으신 것이다. 형의 두 자녀는 각자 사업과 유학 준비에 그 돈을 사용했다. 할머니의 유산이 젊은이들의 꿈을 펼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 돈의 일부로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집 옆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심었다. 엄마, 여기 예쁘죠? 어머니는 정원의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신다. 비록 우리를 알아보지는 못하시지만 꽃을 보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여전하다. 우리 아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빵집이 되었고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데 쓰인다. 우리 두 자녀도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 큰아이는 창업 자금으로, 작은아이는 추가 학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 전체가 모였다. 형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 8명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할머니, 제가 만든 빵이에요. 드셔보세요. 작은 조카가 할머니 앞에 빵을 놓았다. 어머니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으시고는 환하게 웃으셨다. 맛있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할머니? 응, 맛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돌아보셨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다. 우리 애기들. 다 컸네. 어머니. 우리 모두가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는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엄마가 준비한 거. 잘 받았니? 네, 엄마. 잘 받았어요. 다들 사이좋게. 나눠 가졌니? 네, 엄마 말씀대로 똑같이 나눴어요. 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할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의사는 말했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가끔 이런 순간이 온다고. 잠깐 동안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 순간에 감사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가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느끼셨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형과 단둘이 남았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동생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 뭐가요, 형? 우리가 어머니 재산 찾으려고 그렇게 헤맸잖아. 사기당한 건 아닐까, 어디 숨겨둔 건 아닐까 하면서. 그러게요. 근데 정말 숨겨져 있었어. 그것도 우리가 자란 집 바닥 밑에. 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만약 그때 철거를 안 했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형. 그 돈이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말이야. 형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가 한 번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솔직히 그럴 수도 있었잖아.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 재산도 관리하고. 혹시 뭘 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믿었거든. 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매번 지출 내역을 보낼 때 나는 귀찮아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거였어. 형,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하는 게 맞아. 형제끼리라도. 아니, 형제끼리니까 더욱.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님,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어머니 돈을 잘못 관리해서 나중에 형님한테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매번 보고했구나. 네. 그게 저한테도 마음 편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동생아. 네, 형. 어머니가 우리한테 물려주신 건 돈만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 서로 사랑하고 믿고 배려하는 것. 그게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우리가 그 돈을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였을 거야. 서로 돕고 살았을 거고. 맞아요, 형.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셨어. 우리 자식들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모두가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형님, 저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좋은 형이어서. 나도 고맙다, 동생아. 내가 좋은 동생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다. 엄마, 저예요. 둘째 아들. 어머니는 눈을 뜨셨다. 나를 보시고는 미소 지으셨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하셨다. 엄마가 준비해 주신 거 정말 잘 받았어요. 모두 똑같이 나눴고요. 다들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소를 지으셨다. 엄마, 우리 형제 정말 사이좋게 지낼게요. 며느리들도 잘 챙기고요. 손주들도 잘 돌볼게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돈 의미 있게 잘 쓸게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맙네요, 젊은이.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2년이 더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우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신다. 형 가족과 우리 가족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인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손주들은 할머니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하신다. 며느리들도 서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면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의 말에 우리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제는 정말 친엄마처럼 느껴져요. 나는 가끔 어머니의 옛집이 있던 곳을 지나간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한다.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많은 돈을 바닥 밑에 숨기셨을까? 매일 그 집에 계시면서 바닥 밑에 자식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며 어떤 기분이셨을까? 우리가 그걸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며 미소 지으셨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사신 분이니까. 형에게 전화가 왔다. 동생아, 내일 일요일이지? 네, 형. 내가 어머니 좋아하시던 갈비찜 해갈게. 그래요, 형. 저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몇 가지 준비할게요.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엄마, 내일 형님 오신대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물으셨다. 가족이요? 네, 가족이요. 엄마의 가족들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가족. 좋네요.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네, 엄마. 가족이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저녁 큰 조카가 나를 찾아왔다. 작은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조카는 작은 앨범을 꺼냈다. 제가 우리 가족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앨범을 펼치자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 우리 형제,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카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여드렸다. 이게 할머니 젊으셨을 때예요. 정말 예쁘시죠? 어머니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셨다. 이 사람. 누구지? 할머니예요. 나? 네, 할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계속 사진을 보셨다. 이건 할아버지랑 할머니 결혼 사진이에요. 결혼. 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언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았다. 이건 작은아버지 어렸을 때예요. 귀엽죠? 조카는 웃으며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할머니? 행복했는데. 네? 아주 행복했는데. 어머니는 중얼거리셨다. 정확히 무엇을 기억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감정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엄마,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한 달 후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 회의를 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형이 먼저 말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죠.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모은 돈이니까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나도 아이디어를 냈다. 저는 어머니 이름으로 요양원에 기부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며느리들도 의견을 냈다. 저희는 어머니 이름으로 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들께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손주들도 한마디씩 했다.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할머니 이름으로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고요. 모두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 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형이 제안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돈의 10%씩을 모아서 어머니 재단을 만드는 거야. 그 재단으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실행하는 거지. 모두가 찬성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김영의 재단이 만들어졌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은 장학사업, 노인복지, 치매 환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있던 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사장에 갔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재단 행사예요.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신기해하셨다. 행사에서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했다. 김영의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셨지만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따라 웃으셨다. 행사가 끝나고 한 젊은 여학생이 어머니께 다가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곧 학생을 안아주셨다. 고맙네요, 아가씨.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나눔이었고 희망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오늘 좋았어. 네, 어머니. 사람들이 웃는 거 좋았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덕분이에요. 모두 엄마 덕분에 웃는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오늘 어머니가 좋았대요. 그래? 네.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았다고. 형도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랑이 뭔지 아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형.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동생아. 네, 형.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형.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 가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마치 잠드시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 요양원 관계자들, 봉사단체 사람들까지. 한 학생이 조문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받은 도움 덕분에 저희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후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살던 방에 모였다. 형과 나,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큰 조카가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가족의 사랑이요. 작은 조카도 덧붙였다. 할머니가 남기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바라봤다. 동생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형.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금괴와 현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었고,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지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어머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며 재산을 모으셨지만 진짜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다. 김영애 재단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단이 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우리 형제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 함께 모인다.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며 함께 식사를 한다. 손주들도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들은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며 재산을 모으셨고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나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한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그래, 우리 애기들. 잘했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은 바닥 밑에 숨겨져 있던 금괴와 현금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치매가 올지 모르고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정리했던 할머니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